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졌으며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을 폐인으로 만드는 4가지 착각과 그 깊숙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 김 부장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함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은 탄탄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몇 달은 마치 꿈같은 휴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지나자 썰물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고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 그 끝에는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직장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서 누리던 사회적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나는 외의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재취업, 봉사활동 등 직장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은퇴 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김 부장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알아요? 가계부 한번 제대로 봐요. 그제야 김 부장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곳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부모님 봉양, 그리고 수많은 경조사비까지 막연한 기대감 대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춰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작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야. 은행 지점장 시절 김 부장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많던 연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깍듯하던 후배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직함이라는 끈이 사라지면 대부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몸은 나중에 챙겨도 괜찮아. 김 부장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좀 쉬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되겠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니 건강을 챙기려는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동네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뉴저지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귀국한 박영자 씨.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에 물건 담는 것조차 눈치 보여요.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 말투는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딘가 잘못 끼워진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에요. 30년 전 그녀가 떠났던 고향은 머릿속에 그대로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에서 매달 약 330만 원으로 생활하나. 귀국한 이정훈 씨 부부. 그들은 한국에 오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 사니까 전기료, 관리비는 물론이고 부모님 제사, 조카들 결혼식, 친구들 모임까지 돈 나갈 일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여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드는 곳이에요. 한국 특유의 문화에 기반한 경조사비와 관계 유지 비용은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부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부족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막연한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첫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평생의 루틴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일상과 목표를 만들지 못하면 뇌는 급격히 노화하고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처럼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과 매일의 신체 활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출발선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갇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운 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졌으며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을 페인으로 만드는 4가지 착각과 그 깊숙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
김 부장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함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은 탄탄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몇 달은 마치 꿈같은 휴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지나자 썰물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고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 그 끝에는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직장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서 누리던 사회적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나는 외의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재취업, 봉사활동 등 직장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은퇴 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김 부장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알아요? 가계부 한번 제대로 봐요. 그제야 김 부장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곳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부모님 봉양, 그리고 수많은 경조사비까지. 막연한 기대감 대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춰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작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야. 은행 지점장 시절 김 부장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많던 연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깍듯하던 후배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직함이라는 끈이 사라지면 대부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몸은 나중에 챙겨도 괜찮아. 김 부장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좀 쉬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되겠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니 건강을 챙기려는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동네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뉴저지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귀국한 박영자 씨.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에 물건 담는 것조차 눈치 보여요.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 말투는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딘가 잘못 끼워진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에요. 30년 전 그녀가 떠났던 고향은 머릿속에 그대로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에서 매달 약 330만 원으로 생활하나 귀국한 이정훈 씨 부부. 그들은 한국에 오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 사니까 전기료, 관리비는 물론이고 부모님 제사, 조카들 결혼식, 친구들 모임까지 돈 나갈 일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여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드는 곳이에요. 한국 특유의 문화에 기반한 경조사비와 관계 유지 비용은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부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부족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막연한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첫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평생의 루틴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일상과 목표를 만들지 못하면 뇌는 급격히 노화하고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처럼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과 매일의 신체 활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출발선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갇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졌으며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을 페인으로 만드는 4가지 착각과 그 깊숙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 김 부장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함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은 탄탄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몇 달은 마치 꿈같은 휴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지나자 썰물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고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 그 끝에는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직장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서 누리던 사회적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나는 외의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재취업, 봉사활동 등 직장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은퇴 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김 부장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알아요? 가계부 한번 제대로 봐요. 그제야 김 부장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곳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부모님 봉양, 그리고 수많은 경조사비까지 막연한 기대감 대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춰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작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야. 은행 지점장 시절 김 부장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많던 연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깍듯하던 후배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직함이라는 끈이 사라지면 대부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몸은 나중에 챙겨도 괜찮아. 김 부장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뭐 좀 쉬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되겠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니 건강을 챙기려는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동네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뉴저지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귀국한 박영자 씨.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에 물건 담는 것조차 눈치 보여요.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 말투는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딘가 잘못 끼워진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에요. 30년 전 그녀가 떠났던 고향은 머릿속에 그대로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에서 매달 약 330만 원으로 생활하나 귀국한 이정훈 씨 부부. 그들은 한국에 오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 사니까 전기료, 관리비는 물론이고 부모님 제사, 조카들 결혼식, 친구들 모임까지 돈 나갈 일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여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드는 곳이에요. 한국 특유의 문화에 기반한 경조사비와 관계 유지 비용은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부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부족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막연한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첫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평생의 루틴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일상과 목표를 만들지 못하면 뇌는 급격히 노화하고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처럼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과 매일의 신체 활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출발선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갇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졌으며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을 페인으로 만드는 4가지 착각과
그 깊숙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 김 부장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함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은 탄탄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몇 달은 마치 꿈같은 휴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지나자 썰물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고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 그 끝에는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직장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서 누리던 사회적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나는 외의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재취업, 봉사활동 등 직장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은퇴 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김 부장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알아요? 가계부 한번 제대로 봐요. 그제야 김 부장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곳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부모님 봉양, 그리고 수많은 경조사비까지. 막연한 기대감 대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춰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작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야. 은행 지점장 시절 김 부장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많던 연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깍듯하던 후배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직함이라는 끈이 사라지면 대부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몸은 나중에 챙겨도 괜찮아. 김 부장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좀 쉬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되겠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니 건강을 챙기려는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동네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뉴저지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귀국한 박영자 씨.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에 물건 담는 것조차 눈치 보여요.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 말투는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딘가 잘못 끼워진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에요. 30년 전 그녀가 떠났던 고향은 머릿속에 그대로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에서 매달 약 330만 원으로 생활하나 귀국한 이정훈 씨 부부. 그들은 한국에 오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 사니까 전기료, 관리비는 물론이고 부모님 제사, 조카들 결혼식, 친구들 모임까지 돈 나갈 일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여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드는 곳이에요. 한국 특유의 문화에 기반한 경조사비와 관계 유지 비용은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부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부족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막연한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첫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평생의 루틴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일상과 목표를 만들지 못하면 뇌는 급격히 노화하고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처럼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과 매일의 신체 활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출발선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갇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졌으며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을 페인으로 만드는 4가지 착각과 그 깊숙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 김 부장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함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은 탄탄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몇 달은 마치 꿈같은 휴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개월이 지나자 썰물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고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 그 끝에는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직장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서 누리던 사회적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나는 외회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재취업, 봉사활동 등 직장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은퇴 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김 부장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알아요? 가계부 한번 제대로 봐요. 그제야 김 부장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곳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부모님 봉양, 그리고 수많은 경조사비까지 막연한 기대감 대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춰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작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야. 은행 지점장 시절 김 부장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많던 연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깍듯하던 후배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직함이라는 끈이 사라지면 대부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몸은 나중에 챙겨도 괜찮아. 김 부장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좀 쉬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되겠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니 건강을 챙기려는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동네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